네, 자, 오늘 8월 31일, 8월의 마지막 날, 우리 선생님들하고 토요일 토토낭 선생님들과 아주 의미 있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은정쌤, 들리시죠?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 사이에 낭독은 좀 되셨나요? 어려우셨나요? 저 큰일이에요. 지금 어, 연습도 너무 못했고. 아유, 괜찮습니다. 오늘 이렇게 들어오신 게 어디예요? 네? 어, 괜찮으세요. 저희 오늘이 이제 9번째 수업이잖아요. 그래서, 어, 다음 주, 그 다음 주 하면 토토낭 이제 심화반 유럽 낭독회를, 안녕하세요. 네. 금방이에요. 그래서 그때는 저희 이렇게 두 개, 우리 낭독봉사하는 책 있잖아요. 그 두 편을 가지고, 시간 있는 아침하고 메리골드를 가지고 이제 할 예정이고요. 선생님들이 이제 처음에는 메리골드, 1부에는 메리골드, 2부에는 시간 있는 아침, 혹은 바꿔서 시간 있는 아침 먼저 하고 2부에서 메리골드 이렇게 하셔도 되는데요. 그 음, 예를 들면 이제 시간 있는 아침부터 한다고 하면 뭐 짧은 시는 한 분이 두 편, 조금 긴 시는 한 편, 뭐 이런 정도 하셔도 되고, 지난주에 나왔던 얘기는 다른 분량을 좀 줄여도 이 시에 있는 옆에 이렇게 해설 있잖아요. 그 부분을 하고 싶다라고, 그 부분을 읽는 것이 또 진정한 의미가 있다라고 또 말씀하신 선생님도 계셨어요. 그래서 대략적으로 한 분당 전체적으로 시하고 메리골드 합쳐서 한 뭐 5분을 넘지 않는 정도 선이면 좋은데요. 이제 어떻게 그 부분을 조율하셔서 메리골드는 메리골드대로 시는 시대로 이렇게 해서 이어나가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체적인 사회는 박명숙 선생님께서 해주시면 좋고요. 이제 포스터는 그냥 좀 잘하진 못하지만 그냥 제가 이렇게 우리 책 두 권 하고 선생님들 성함하고 이렇게 쭉 해서 네, 좀 초대하실 수 있도록 포스터하고 그 다음에 링크하고 해서 이제 지금은 너무 빠르고요. 9월 21일 좀 전에 그때가 또 추석이잖아요. 추석 연휴 바로 다음이라서 뭐 9월 9일 날 이렇게 초대해도 괜찮고요. 아니면 네, 그 전에 한 일주일 전쯤에 이렇게 일단 되는 대로 해서 보내드리면 선생님들 주변 분들하고 저도 또 저 수업하시는 분들 뭐 이전에 수업하셨던 분들 이렇게 초대해서 함께 즐거운 낭독회를 하면서 네, 그 책에 있는 내용도 소개하고 그런 것 같아요. 그 낭독회라는 부분이 선생님들의 낭독을 들으시면서 들어오신 선생님들이 이 책 전체는 아니지만 이 책 한 권에서의 어떤 중요한 부분들을 좀 네, 듣고 함께 네, 감동을 또 받으시고 그런 시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좋습니다. 네, 그러면 자 명숙쌤 마이크 잠깐만 열어주시고요. 아, 네. 예, 어떤 거를 1부에 하고 어떤 거 2부에 하면 좋을까요? 메리골드 1부, 시 2부 혹은 거꾸로 해도 돼요. 근데 뭐 꼭 정해놓고 물론 변경될 수도 있겠지만 네, 그냥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메리골드는 내용이 쭉 연결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메리골드를 먼저 하는 게 어떨까 싶긴 한데, 이것도 한번 그냥 카톡에 올려보죠. 뭐. 네, 네, 그렇군요. 좋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어, 지난주에 저희가 계속 시간 있는 저녁을 먼저 했던 것 같아요. 그쵸? 그럼 오늘 메리골드를 한번 해볼까요? 메리골드를 한번 준비해 주시고,
그 순서는요. 저희 어차피 다 가나다 순서로 봉사는 다 그 순서대로 정해져 있죠. 네. 가나다 순서이긴 한데 네. 지난번에 보니까 김선아 쌤은 그 뒤쪽에도 좀 있거든요. 아, 네. 네, 이거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그러면? 그래서 만약에 김선아 쌤 같은 네. 경우 뒤쪽에 가면 그 순서에 들어가도 될 것 같아요. 아니면 중간 내용이 필요하면 중간에 한 페이지만 읽고 나중에 또 등장하면 될까요? 이거 고민이 되더라고요. 일단 뒤에 걸로 정하긴 했는데 중간에 아니 중간에 그러니까 할까 제 네. 생각에는 그냥 선아 쌤은 그 뒤에 저 거에 뒤로 해당하는 갈까요? 뒤로 아, 가도 될 것 네네네. 같아요. 예. 네,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선생님, 그 물론 이제 리허설 뒤쪽에 가면은 리허설 우리 하긴 하겠지만 네네. 그래도 오늘 좀 늦게 들어오시는 분도 계시기는 하지만 그래도 좀 이렇게 진행을 한번 해볼까요? 지금 미아쌤, 선진쌤 들어와 계시고, 네. 조금 더 들어오시면 약간의 신체 훈련을 그때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오히려 이런 게 있어요. 저도 예전에 이제 저희는 뭐 어떤 신체 훈련 워크숍 이렇게 하면 보통 시간이 좀 길어요. 한 두세 시간 정도 이렇게 쭉 하거든요. 그러면 그 워크숍을 하기 전에 저는 주로 생방송했던 그 텍스트를 이렇게 읽어봐요. 그리고 훈련 이후에 읽어보면 정말로 이 소리의 느낌이 아주 많이 달라져 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도 지금 저랑 이제 신체 훈련 저희는 길게는 못 하잖아요. 그렇긴 하더라도 짧게라도 이제 조금 더 내 몸, 신체 그리고 나의 뼈, 내 몸 안의 공간, 근육들, 호흡 이런 거 좀 같이 느껴보시면서 그 중간에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지금 처음에 온 선생님들 지금 한번 낭독해 보시고 잠깐이지만 이렇게 워크샵 워밍업 좀 해보신 다음에 조금 변화가 있는지 그런 미세한 차이를 또 한번 느껴보셔도 좋겠습니다. 자, 그럼 명숙쌤 진행 부탁드릴까요? 오늘부터 슬슬 리허설 해도 이제 몇 번 안 남았습니다. 다음 두 번밖에 안 남았어요. 네. 네, 그렇군요. 자, 그러면 우리 메리골드를 하는데 항상 첫 시작은 우리 현아 쌤이죠, 그죠? 네. 그래도 약간 전문가 포스가 나는 그런 현아 쌤이 먼저 시작하면 이제 우리 수준이 확 하고 올라가는 거죠. 네, 그러면 우리 현아 쌤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23페이지부터 할게요. 벌써 100만 번째야. 차라리 오늘이 꿈이면 얼마나 좋을까. 왜 이 생각은 현실로 이루어지지 않는 건지, 대체 제대로 능력이 발휘되는 시점은 언제부터인지 아무리 생각해도 모르겠다. 모르는 일을 내내 물고 늘어지는 것만큼 어려운 일은 없는데 트레이닝 스쿨의 책을 챙겨서 마을 밖으로 나왔어야 하는데 몇 번째인지도 모르게 다시 태어난 첫날 눈을 뜬 소녀는 천천히 침대에서 일어나 따뜻한 물을 끓이기 위해 주전자를 집어든다. 물 끓여라! 야! 보글보글. 이런 건 왜 안 되는 거야? 혼잣말에 익숙한 소녀는 오른손으로 뚜껑을 열고 왼손에 있는 주전자에 물을 붓는다. 다시 태어날 때마다 같은 나이, 같은 외모, 같은 공간이 되도록 꿈꾸면 이루어지는데 말이야. 뭐가 부족한 거지? 컵이 어디 있지? 매번 같은 곳에 있도록 했는데. 고개를 들어 위 선반을 뒤지고 아래 선반을 열어 두리번거리던 소녀는 그제야 눈앞 선반에 놓인 하얀 컵을 발견한다. 물끄러미 컵을 바라본다. 언제부터 여기 있었지? 치! 하고 그 사이 물이 끓어오른다. 싶다. 지난 세기에 소녀의 곁에 있던 이들이 떠오른다. 보고 싶다고 말하니 보고 싶다.
사실 소녀는 오래전부터 많이 지쳐 있었다. 즐거움과 행복은 모르고 살도록 감정의 자유마저 차단해도 사람이란 어찌 이리 용기를 주는 다정한 존재들인지. 잘해주는 것 하나 없는 자신이 부담스럽지 않도록 곁에 있어주던 이들에게 익숙해질 때쯤이면 서둘러 곁을 떠나야만 했다. 애써 모르는 척하고 차갑게 대해도 자신에게 온기를 베풀어주던 이들의 얼굴이 눈앞에서 흘러간다. 가끔은 그만 헤매고 그들과 어울려 살고 싶기도 했다. 머물고 싶다는 마음이 들 때마다 소녀는 서둘러 그 세계를 떠났다. 항상 슬프기만 한 건 아니었다. 소녀가 좋아하는 행위도 있었다. 소녀는 곁에 있는 이들의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주는 것을 좋아했다. 그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소녀의 탁월한 공감 능력으로 감정이 정돼 마음이 아팠고 감정이 진정될 즈음 차를 내어주면 말하는 이가 천천히 미소를 짓곤 했다. 그렇게 서로 편안해지는 순간의 공기가 좋았다. 슬프고 우울하고 짜증나는 이야기를 듣는 일이 소녀에겐 힘들지 않았다. 사람들보다 오랜 시간을 살아오며 기쁨의 순간들보다 힘든 순간들이 생에 널려 있음을 자연스레 알게 되었고 그들이 털어놓는 속내가 소녀에게는 음악 소리와 같은 말소리로 들렸다. 그리고 그 이야기들을 가슴속에 담고 살아가다 마음에 얼룩을 남기는 것보다 자신에게 풀어내며 천천히 그들의 마음이 풀려 깨끗해지는 시간이 좋았다. 내심 많은 이들의 마음을 어루어 만져주다 보면 언젠가 소녀의 마음도 채워지지 않을까 기대하기도 했다. 네. 성우님, 마이크가 닫혀 있습니다. 저는 혼자서 해봤고요. 지금 현아쌤, 제 생각에는 현아쌤을 하고 제가 코멘트를 하는 게 좋을지 아니면 다 하시고 코멘트를 같이 하는 게 좋을지 지금 잠깐 고민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잠깐만요. 현아쌤 마지막에 그럼 잠깐 이제 얘기하는 길에 맨 마지막에 어루워 만져주다 보면 이거 있거든요. 끝부분에. 네. 네, 그거를 어루워 만져주다 보면보다 어루워 만져 같이 어루워 만져주다 보면 그 연결하시는 게 좋았고요. 어루워 만져보다 어루워 만져 이런 느낌이 훨씬 더 부드럽고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루워 만져주다 보면 이렇게요. 네네네. 만져가 튀지 않게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마이크 끝? 네네. 그리고 그 위에 보면 진한색이 소녀의 몇 군데 없어요. 다 좋으셨고 진한색이 소녀의 곁에 있던 사람이 뭐뭐뭐 떠오른다 뭐 이런 데가 있어요. 거기 찾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진한색이 거기 보면 제가 들었을 때 소녀의 곁에 있던 사람이 이렇게 쭉 연결하시는 게 좋아요. 근데 제가 들었을 때는 소녀의 곁에 있던 사람 뭐 이렇게 해서 사람 이런 데가 좀 강조돼서 그거 하나 하고 더 위쪽으로 올라가시면 물고 늘어지는 것만큼 뭐 이런 데가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물고 늘어지고 이거 분리하시는 것보다 물고 늘어지는 연결 물고 늘어지는 것만큼 이렇게 가시는 게 좋습니다. 그 정도 한 3군데 정도 말고 다 잘하셨어요. 그리고 굉장히 생동감 있으셨고 좋았습니다. 네, 명숙쌤. 네, 선아쌤은 맨 뒤로 뺄게요. 네, 그리고 지금 숙쌤이 안 계셔서 우리 은정쌤 준비되셨어요? 네, 부탁드립니다. 지금 메리골드 먼저 가고 있습니다. 네. 네네. 연희는 원망을 멈추기로 했다. 사는 게 외로워 누군가에게 기댔지만 사랑으로 외로움은 사그라들지 않았다. 마음이 공허할수록 희재에게 집착했고 그는 그럴수록 멀어져 갔다. 멀어짐을 인정하고 싶지 않아 애썼던 연희를 아프게 한 건 그가 아닌 자신이었다. 계절처럼 자연스럽게 사랑도 흘러간다는 걸 몰랐다. 봄의 다음 계절은 여름이 아닌 겨울일 수도 있는데
그렇지만 사랑이 끝나고 나서야 사랑이 남았음을 알았다. 사랑했던 기억은 힘을 잃지 않고 내 안에 반짝이며 머물러 있다. 잊지 않고 소중히 그 자리에 살게 할 테다. 생생히 살아있는 기억은 삶의 생기를 잃은 어느 날 꺼내볼 아름다운 추억이다. 행복했던 나, 반짝이는 그때의 나, 그리고 그때의 우리를 떠올리면 메마른 마음의 온기가 짚어지겠지. 이제는 정말 그와 헤어질 수 있겠다. 미움과 원망 아닌 그리움으로 간직하며. 얼룩이 덜 빠진 빨래를 줄에 널고 있는 연희의 표정을 보고 지은이 다가왔다. 팽팽하게 잡고 있던 무언가를 놓아줄 때의 편안한 기분이 느껴진다. 내가 보기보다 오래 살아서 해줄 수 있는 말은 많지만 안 할게. 대신 선물 줄게. 저보다 젊어 보이시는데요? 동안 소리 많이 듣지. 자, 이거. 지은은 연희에게 오른쪽 심장 쪽에 작은 하트 모양 얼룩이 새겨진 티셔츠를 건넨다. 이 얼룩 참 예쁘네요. 가만히 얼룩을 바라보던 연희는 입은 옷 위에 선물로 받은 티셔츠를 새로 입는다. 햇볕에 잘 말라 깨끗하고 바삭한 옷을 입으니 왠지 용기가 생긴다. 누구나 홀로 선 나무지. 그러니 기대지 않고 홀로 잘 서봐야겠다. 전에 없던 용기까지 생겨나다니 참으로 이상한 밤이다. 너무 짧죠? 괜찮아요. 시를 길게 하시면 돼요. 네네, 여기까지입니다. 일단 네네. 네. 네, 좋아요. 여기가 좀 짧으시면 뒤를 약간 길게 하시면 되고 다음 시간에는 시간을 좀 재보고 아니면 뭐 지금부터라도 재도 괜찮아요. 네, 제가 네네. 한번 재봐도 괜찮습니다. 안녕하세요. 창희쌤, 선진쌤. 네. 은정쌤 아주 편안하게 좋아요. 좋으신데 지금 이제 조금 약간의 그 공백의 시간이 있으셨기 때문에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드시겠지만 그래도 우리 가랑비에 옷 젖듯이 해온 시간들이 있다 보니까 굉장히 편안하세요. 그래서 좋으신데 그 앞쪽 부분에 선생님 뭐라 그럴까 아까 현아쌤은 굉장히 생동감이 있고 뭐라 그럴까요 그 중요한 부분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핵심적이라고 생각하는 거 약간 예를 들면 목적어 왜 그랬는지 우리 보통 육하원칙이라고도 하는데 그 중에서 언제 누가 그랬는지 이런 부분들이 조금씩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들이 자연스럽게 강조되는 것이 한 중간 정도부터 뒤로 가면서는 너무너무 잘 됐고요. 앞쪽에는 조금 이렇게 플랫하다 그럴까요? 그냥 강조도 없고 편안하긴 한데 그냥 쭉쭉 가는 느낌. 그래서 뭔가 약간 중요한 부분이 그냥 사르르 함께 그냥 이렇게 펼쳐지는 느낌이 좀 들어서 그런 부분이 약간 아쉬웠고요. 좀 약간 잘 안 들렸던 부분이 앞쪽에 멀어짐을 입성하고 싶지 않아 인정하고 싶지 않은가? 그런 부분이 있었나? 인정. 그거에서 인정이 좀 안 들렸던 것 같아서 제가 그렇게 적어 놨었고 햇볕을 말리는데 어쩌죠 왠지 온기가 생긴다 뒤쪽으로 가면 있거든요. 햇볕을 땡땡땡 이북을 위해 혹시 찾으셨나 모르겠어요. 중간보다 조금 아랫부분에 왠지 용기가 생긴다. 햇볕 찾으셨어요? 네. 선생님 안 들려요. 마이크 한번 은정쌤 열어봐 주세요. 혼자 얘기하고 있어요. 네. 그 찾으셨죠? 햇볕을 네네. A부. 그 햇볕을 말고 용기가 생긴다고 앞 문장이 좀 안 들렸어요. 어떤 거예요? 한번 해보시겠어요? 이북을 위해? 가만히 얼룩을 바라보던 연희는 입은 옷 위에 선물로 받은 티셔츠를 새로 입는다. 입은 옷 위에 거기가 안 들려서
무슨 이북을? 예, 예. 그래서 그거 조금만 잘 들리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거기랑 아까 멀어짐을 인정하고 싶지 않아? 그건 것 같은데, 예, 그 부분하고. 그렇게 한 두 군데가 좀 안 들린 거 말고는 네, 아까 말씀드린 조금 더 강조해야 되는 중요한 단어들에다가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동그라미 칠 때도 있고 뭐 V표 체크할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조금씩만 강조를 해주시거나 그 중요한 부분 앞에 살짝 쉬어주시는 거. 그것도 또 중요한 강조의 포인트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 두 가지 방법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았어요. 여기 약간 짧으면서 임팩트 있었고요. 그러면 이제 C 부분 좀 길게 해주시면 됩니다, 선생님. 네. 자, 그러면 우리 다음 선생님부터는 제가 한번 이렇게 타임 이걸로 시간을 한번 재볼게요. 그렇게 해서 웬만하면 조금 이렇게 형평성 있게 공평하게 시간들을 함께 하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시계 해고 스톱워치. 네. 자, 명숙쌤. 네. 네. 자, 그러면 우리 정말 이쁜 주선쌤 같이 하는 건 진짜 오랜만인 것 같아요. 네,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 현재 메리골드부터 1부에서 하고 그리고 2부에서는 시가 있는 아침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일단은 네, 미니 리허설 진행하고 계셔 주십니다. 93쪽 하겠습니다. 인스타 팔로워 189만을 거느린 셀럽 인플루언서가 은별을 칭하는 수식어다. 10대 시절 모델로 데뷔한 은별은 물만 마시며 한 달에 10kg을 감량하는 극한의 다이어트로 건강을 잃은 경험이 있다. 그 뒤로 운동을 하고 바른 식습관을 가지고 책을 읽으며 마음 공부를 하는 과정을 인스타그램에 업로드하며 10대와 20대 여자들의 워너비가 되어 순식간에 유명세를 얻었다. 삽시간에 소위 말하는 계정이 터졌다. 스타일리시하면서도 매력적이고 개념 발언을 하는 은별의 일상은 일거수일투족이 화제가 됐다. 몰려드는 광고와 인기에 솔직히 처음엔 신기하고 즐거웠다. 돈을 더 벌고 좋아요를 많이 받기 위해 더 관심을 끌 만한 콘텐츠를 찍었다. 고급 의류, 가방, 신발, 화려한 공간과 외제차를 협찬받았고 이름만 대면 알만한 브랜드의 패션쇼에 초대받기도 했다. 그녀가 사진을 올리는 족족 화제가 되었고 화제성은 또 다른 화제성을 불러오고 기자들은 그녀에 대한 기사를 퍼날랐다. 은별의 인스타그램 계정은 날이 갈수록 화려해졌다. 그렇게 온라인에서는 화려한 삶을 살지만 은별이 현실에서 마음을 나누는 친구는 없었다. 고등학교를 중퇴하고 바로 일을 시작한 탓에 또래 친구를 사귈 기회가 없었다. 학교를 중퇴하자마자 모델 생활을 했고 셀럽이 되며 어른들과 일하기 시작했다. 화려한 것들에 둘러싸여 사는 은별은 혼자 있는 시간에 날로 웃음을 잃어갔다. 돈도 벌고 유명해졌는데 너무 화려한데 너무 외로웠다. 일이 없거나 혼자 있는 날이면 은별은 불 꺼둔 방에서 멍하니 울기만 했다. 그래도 괜찮다고 생각했다. 가족이 있으니까. 나한테 남은 건 가족밖에 없어. 가족이면 충분해. 3남매의 장녀인 은별이 번 돈으로 푸른 빌라에서 강남의 50평대 고급 아파트로 이사를 했다. 치킨 한 마리 먹고 싶어도 부모님이 부담을 느낄까 말하지 못했던 어린 시절이다. 돈만 벌면 부모님이 싸우지 않고 눈치 보며 동생들의 귀를 막지 않아도 될 텐데. 돈을 벌어 우리가 월세방을 탈출하기만 하면 행복할 줄 알았다. 그렇게 하면 가족 모두가 행복할 줄 알았다. 그런데 은별아, 엄마 백화점 VI 그거 있잖아. 부자 아줌마들 백화점에서 돈 쓰고 그룹 만들어 커피 마시는 거. 자스민인가 블랙티인가 뭐 그거 해볼래.
카드 한도 좀 늘려줘. 아빠가 이번에 새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말이야. 누나, 나 유튜브 할 건데 장비 사주고 처음엔 누나가 좀 해주면 안 돼? 언니, 구찌백 신상 나왔는데 사도 되지? 은별의 눈만 마주치면 온 가족은 돈이 들어가는 행위를 요구했다. 은별이 돈을 벌기 전에는 치킨 한 마리를 시켜도 서로 먹으라고 양보하며 행복했는데 어쩌다 이렇게. 요구가 버거워 거절할라 치면 가족들은 합심한 듯 모두 은별을 비난했다.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가족들을 잃는다는 두려움에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려 더 많은 돈을 버는 일을 찾아야만 했다. 그래서 의류, 다이어트 식품, 화장품, 전자기기 등의 공구를 시작한 게 몇 달 전이다. 업체가 하는 말을 그대로 믿고 제대로 검증되지 않은 제품인 줄도 모른 채 천연 화장품 공구를 시작했고 팔로워들은 그녀를 믿고 화장품을 구매했다. 하지만 피부가 붉어지고 피가 나고 가려움증과 염증을 호소하는 이들이 생기며 안티 계정이 생겨났고 은별에게 소송이 들어왔다. 무서웠다. 은별은 일이 터지자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다. 엄마, 나 있잖아. 어머, 얘, 엄마 지금 골프장이야. 너 카드 한도 늘렸어? 엄마 끝나고 밥 사야 해. 아니, 엄마, 지금 골프장에서 밥 쓸 때가 아니고 내가 말이야. 일단 끊어봐. 엄마 공쳐야 돼. 잊지 말고 한도 늘려놔. 한숨을 쉬며 이번에는 아빠에게 전화를 했다. 처음 겪는 일이 너무 무서웠다. 실시간으로 그녀를 비난하는 댓글이 달리고 인터넷 기사에도 악플이 도배됐다. 수수료를 30% 주겠다며 사탕 발림을 했던 화장품 공장 사장은 잠수를 탔다. 무서웠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알아보고 비난하는 것 같았다. 아빠, 나 있잖아. 5번 만에 겨우 전화를 받은 아빠는 전화를 받자마자 소리쳤다. 너 지금 인터넷에 난리 났어. 이게 뭐야? 그게 뭐냐면 오늘 건강식품 사업 런칭하는 날인데 기사가 이렇게 나면 어쩌니? 당장 계정에 사과문 올리고 사진 찍어 올려. 죄송하다고. 은별은 말없이 전화를 끊는다. 일단은 사과문을 올려야지. 그리고 환불을 해주고. 또 뭘 해야 하지? 담당 변호사한테 메시지를 넣은 뒤 울려대는 휴대폰 알람을 보며 입술을 꽉 깨물고 전원을 끈다. 전원이 꺼지듯 화면에서 나도 사라지고 싶다. 종이처럼 가냘픈 몸에 딱 붙은 화려한 옷을 벗고 하얀색 포플린 잠옷으로 갈아입은 뒤 천천히 화장대를 향해 몸을 움직인다. 서랍 깊숙한 곳에 모아둔 수면제통을 꺼내어 손에 쥔다. 이 모든 괴로움을 끝내고 싶다. 제발. 아, 제발까지예요? 주선생? 너무 재밌네요. 너무 재밌는데 좀 기네요. 그래서 예. 제가 아까 현아쌤하고 은정쌤은 못 쟀어요, 시간을. 근데 그냥 느낌에 현아쌤은 한 3분? 좀 안 되거나? 혹시 아시나요? 그리고 은정쌤은 한 2분도 안 될 것 같은 느낌이에요. 예. 안 들려요, 현아쌤. 4분. 4분? 은정쌤은 한 2분. 근데 지금 이제 주선쌤은 내용 자체는 워낙이 정말 예, 잘 듣고 막 계속 이렇게 귀 기울여지긴 하는데 6분이 이제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재밌는데 어떻게 그렇다고 그거를 중간중간 이렇게 좀 잘라내셔가지고 요 옛날에 이렇게 묶는 것도 쉽지는 않으실 것 같은데 그래도 조금 길기는 기네요. 그죠? 그래서 어떤 부분을 어떻게 좀 이렇게 예, 정리할 수 있을까? 한번 고민 한번 해주시면 좋고요. 지금 이제 주선쌤 좋아요. 이렇게 잘 들어오는데 이렇게 강조하는 부분이 살짝만 더 매끄러웠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이 좀 있어요. 그래서 맨 앞쪽에 보면
여긴 좀 안 들렸던 부분인데 이름만 대면 알만한 브랜드의 혹시 찾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이름만 대면 알만한 브랜드의 뭐뭐뭐의 요거는 내용이 좀 잘 안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찾으셨어요? 찾으셨으면 동그라미 찾으셨어요? 그래서 그거 그 문장 한번 신경 써주시면 되고 그 밑으로 좀 내려오면 뭐 바로 일을 시작한 탓에 이런 문장이 있어요. 거기에 바로 바로 일을 시작한 탓에 이렇게 가시면 좋은데 바로 일을 시작한 탓에 이렇게 해서 약간의 그 강조점이 시작에 들어가니까 조금 내용은 알겠는데 약간 덜 자연스러운 느낌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은별이 번 돈으로 뭐 강남으로 뭐 어디로 이사를 했다 있거든요. 거기에서 은별이가 은별이 번 돈으로 이게 자연스러워요. 근데 들었을 때는 은별이 번 돈으로 해서 번이 또 탁 올라가는 느낌이어서 은별이 번 돈으로 번이 이렇게 연결되면 좋습니다. 그 뒤에 뭐뭐 할 줄 알았다. 행복할 줄 알았다. 여기에서 알았다 강조할 때 잘하셨는데 뭐뭐 할 줄 알았다. 행복할 줄 알았다. 잘하셨어요. 그래서 그 알았다가 약간 다르게 하시면서 자연스럽게 뭐뭐 할 줄 알았다. 행복할 줄 알았다 해서 둘 다 알았다가 이렇게 올라가시는 것보다는 아까도 잘하셨고 그래서 반복될 때 약간의 변화 생각하시면 되고요. 공구죠. 구구단 할 때 구. 공구를 시작한 게 몇 달 전이다. 공부가 아니고 우리 스터디하는 공부가 아니고 공구죠. 구. 맞나요? 주선쌤? 공동 구매 줄임말 같아요. 그쵸. 그래서 공구 맞죠? 예. 그래서 맨 처음에 공구를 시작한 게 처음에는 두 번째 공구는 되게 잘 들렸고 첫 번째 공부에서 공구 맞겠지? 공부는 아니겠지? 뭐 이런 생각을 했어서 공구에서 이제 구를 잘 구가 여기에서 발음이 나거든요. 여기 연국에 이쪽에서 여기. 그래서 공구. 예. 여기를 잘 신경 써 주셔서 굉장히 중요해요. 여기가 다 이쪽. 예. 그 혀가 이렇게 있으면 혀하고 입천장하고 붙었다 떨어지는 느낌을 계속 인식을 하시면 좋습니다. 구 이렇게 공구. 네, 여기의 느낌. 네, 기억 있을 때 그 느낌 하시면 좋고요. 그거 할 때 주선생 공구를 시작한 게 하고 잠깐만 쉬시고 몇 달 전이다. 네, 그렇게 많이 쉬지 말고 아주 조금. 공구를 시작한 게 몇 달 전이다. 그렇게 들렸는데 공구를 시작한 게 몇 달 전이다. 이렇게 살짝 여유 있게 가시면 좋습니다. 안티 계정이 생겨났고 무엇이 안티 계정이 생기다. 안티 계정이 생겨났고 생겨났고가 너무 세게 들려서 그렇게 안티 계정이 생겨났고 살짝만 강조. 그다음에 처음 겪는 일이 너무 무서웠다 있어요. 처음 겪는 일 그게 전체적으로 하나의 느낌이면 좋겠어요. 처음 겪는 일이 이렇게 해서 겪는이 세게 들려서 그거보다는 함께. 마지막 화장품 공장 사장은 잠수를 탔다 있거든요. 그때 화장품 공장 사장 그것이 한 덩어리. 근데 거기가 화장품 공장 사장에서 공장만 좀 세게 들려서 그거를 화장품 공장 사장은 여유 있게 하시면서 이렇게 톡 튀지 않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잘하셨는데 여기를 어떻게 줄여야 될지가 관건이네요. 네, 명숙쌤. 네. 네. 다음에 전데 네. 제가 톤을 어떻게 맞춰야 될지 살짝 좀 고민이 되긴 합니다. 그래요? 네, 그냥 선생님대로 하시면 되는데요. 네. 그러면 제가 하겠습니다. 몇 페이지예요? 우연히 벌게 몇 페이지냐면요. 네. 혹시 전자책이면. 글자가 작아서 네. 타이핑해가지고 좀 이렇게 확대하셨구나. 네. 예. 타이핑해가지고 잠깐만요. 제가 몇 쪽인지 확인해볼게요.
찾기 어려우시면 괜찮아요. 121쪽이에요. 아, 121쪽. 121쪽. 네, 혹시 다른 선생님들 같이 이렇게 보실까봐 제가 또 한번 여쭤봤고요. 자, 그러면 시작해 보겠습니다. 121쪽, 예, 시작하겠습니다. 우연히 벌게 된 많은 돈은 은별에게 모래성 같았다. 써도 사라지지 않을 것처럼 돈에게 오만하게 구는 이에게 돈은 신기루처럼 스르르 사라져버리고 만다. 무너지는 모래성을 보며 점점 마음이 편안해졌다. 가족들은 인스타그램을 다시 운영하라고 난리인데 아무리 들여다보아도 피드에 어떤 사진과 글을 올려야 하는지 떠오르지 않는다. 정말 내가 이걸로 돈을 많이 버는 인플루언서였다고? 나 회사 앞이야. 출근해야 해. 각자 문제는 각자가 해결하자. 끊어. 전화를 끄는 은별은 목에 걸린 헤드셋을 머리에 다시 쓰고 소음을 차단한다. 가족들 전화번호는 차단할까 말까? 왜 나는 가족을 끊지 못하는 거지? 이상해. 물끄러미 휴대폰을 보고 신호등 앞에 선 은별의 어깨를 어떤 이가 가볍게 친다. 팀장이다. 은별은 석 달 전부터 프리랜서 홈쇼핑 MD로 일하고 있다. 신기하게도 구성하는 상품마다 매출이 급상승 곡선을 이루는 덕에 은별은 일이 재미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무슨 생각을 그렇게 해? 그나저나 은별씨, 이번 공구 구성 어쩜 이렇게 했어? 건조한 시즌에 맞춰서 프림이랑 팩이랑 탁상용 가습기까지 가격 대비 마진율도 높고 소비자 만족도도 높고 제품 판매 실적도 우리 팀 1등인 거 알지? 1등인 거 알아? 정말요? 와, 잘 됐네요. 수줍게 웃으며 은별은 신호등을 힘차게 걷는다. 인생은 초록불인 것 같아도 노란불도 들어오고 빨간불도 들어온다. 가끔 빨간불에만 정체되어 있는 듯해도 어김없이 초록불이 된다. 초록불 다음에 다시 빨간불.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그저 길을 걷고 신호등이 나오면 불빛에 따라 움직이는 일이다. 지금 내게 맞는 신호가 없다면 기다리고 언젠가 신호가 올 때 또다시 걷는 일이 아닐까? 그래서 말인데 지금 프리랜서 MD들 정규직 채용 전환 공고가 다음 달에 날 거야. 팀장 추천제가 있어서 우리 팀은 은별씨 추천하려고 하는데 어때? 저야 너무 좋죠. 추천 감사합니다. 팀장님 열심히 해볼게요. 초록불. 이번엔 여과 없이 투명한 초록불이다. 여기까지입니다. 네. 3분? 뭐 2초니까 3분 정도신데요. 네네. 약간 리듬도 살려주셔도 괜찮아요. 근데 뭐 지금도 괜찮으시고 처음에 살짝 가라앉은 듯 하셨는데 뒤에서는 아주 이게 전체적으로 하모니가 좋고요. 발음 몇 군데만 말씀드리면 네. 초기에 도는 신기루처럼 할 때 신기루를 좀 천천히 해주시면 좋겠어요. 네. 예. 그거 조금 급하게 느껴졌고 그다음에 뭐 TV에 무엇을 올려야 하는지 뭐 떠오르지 않는다? 그 한 다다음 문장 정도에 맞나요? 예. 근데 떠오르지 않는다 전에가 뭐 TV에 무엇을 올리는 게 맞아요? 피드에 어떤 사진과 글을 올려야 그러니까 TV? 네. 텔레비전? TV? 아니 피드 아, 피드에. 피드. 아, 피드에. 그래서 제가 잘 모르는 그쵸? 예, 거라서 이게 단어가 다 잘 쓰는 단어가 아니 저도 잘 모르는 단어. 아, 피드에. 예. 피드백인가? 뭐 하여튼 거기서 쓰는 말인가 봐요. 그러면 예. 그런 거 잘 몰라서 이렇게 약간 갸우뚱할 수 있어서 선생님 그런 거 하실 때 그냥 피드에 그거 약간만 잘 들리게. 예, 이거 듣는 분이 아는 분도 있지만 모르는 분도 있겠다 싶은 단어는 피드에 뭐와 뭐를 이렇게 떠오르지 않는다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소음을 차단한다 이거 있거든요. 예. 소음 그것도 발음 소음을 해서 너무 후루룩 가서 소음을 차단한다. 그것도 약간만 여유롭게 가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은별의 어깨를 뭐 이렇게 하는데 그 은별할 때 그냥 은별에 하는 그 부분을 몇 번만 워밍업 하듯이 의여, 의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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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별에, 은별에 하면 되게 부드러워지세요. 네, 은별에 그거 신경 쓰시면 되고 건조한 시즌에 맞춰서 할 때 건조도 조금만 잘 들리게 해주시고 뭐뭐한 거 아닐까? 다음에 그래서 말인데 하고 대사가 나오는 거 있어요, 선생님. 예. 예, 그거 좀만 포즈, 그래서 말인데 전에 조금 포즈 더 주시면 됩니다. 좋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자, 진행해 주세요. 네, 다음은 순일쌤. 우리 예, 심화반에서 이렇게 합류해서 정말 열심히 잘하신 우리 선진쌤, 선진쌤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는 126페이지부터 126페이지를 할 건데요. 그 중간에 시작을 할 건데, 저번 주에 그 순일쌤께서 그 스토리가 이어지게끔 이렇게 축약을 해가지고 좀 하면 좋겠다라고 하셔서 정리를 좀 해봤는데, 이게 저는 제 스토리가 중간에 그 토막 스토리인 것 같아요. 혜인도 있고, 지은도 있고, 연희도 있고, 재아도 있고, 다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그냥 그 스토리로 조금씩 연결을 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네. 네, 126페이지 밑에서 5번째 줄부터고요. 네. 재아와 연희는 태어날 때부터 친구였고, 혜인은 초등학교 3학년 때 할머니의 동네로 이사를 오며 그들과 친구가 됐다. 사진작가였던 엄마와 클래식 피아노를 전공해 밴드에서 건반을 치던 아빠는 공연장에서 만나 사랑에 빠졌고 혜인과 셋이 단란한 가정을 꾸려나갔다. 정말 뜨겁게 사랑하는 이들을 하늘이 질투했던 건지 교통사고로 엄마와 아빠는 동시에 세상을 떠났다. 어린 혜인의 후견인으로 할머니가 지정되어 보험금이 지급되었다. 전학을 온 뒤로 말수가 적고 내성적인 혜인이 혼자 다니는 걸 본 재아는 놀이터에 가자고, 달리기를 하자고, 숙제를 하자고, 밥을 먹자며 곁에 있기를 시작했다. 재아의 친구 연희까지 셋은 동네에서 함께 자랐다. 일기장처럼 흑역사를 공유하는 세 사람 중 혜인은 대부분 듣는 역할이다. 재아와 연희가 말을 하면 혜인은 빙그레 웃으며 이야기를 듣는다. 혜인은 속내를 말하지 않고 듣는 게 편안하다. 136페이지입니다. 김밥을 집어들며 지우는 빙그레 웃는다. 사람들 곁에서 즐겁다. 즐거우면 불안하다. 마음 주면 또 헤어져야 하는데 이들은 죽고 나는 죽지 않으니 그리운 이들은 내 마음에 남아 내내 홀로 그리워하게 된다. 어느 순간부터 상처받기 싫어 사람에게 정이 가고 마음이 가면 떠나기를 반복했던 지은은 마지막 생을 살기로 한 이곳에서는 마음의 경계를 느슨하게 풀어둔다. 그런데 정말 이 생을 마감할 수 있을까? 생의 유한함이 지은에게도 해당될 수 있는 걸까? 그동안 꾸지 않았던 꿈을 꾸려는 지은은 이전과는 다른 불안함이 어렴풋하게 든다. 사람들은 즐겁다. 그리고 오늘은 지은도 즐겁다. 생을 10이라는 숫자로 표현한다면 즐거운 하루가 즐겁지 않은 9날을 견디게 한다. 그런데 사장님, 매일 해질 때마다 옥상에 서서 무슨 생각을 골몰이 하세요? 김밥을 입에 넣고 오물거리던 연희가 지은을 향해 묻는다. 왜 궁금해 그게? 그냥요. 옥상에 서서 해가 지는 방향으로 꼼짝 않고 서 있는 사장님을 보면 꼭 노을로 빨려 들어갈 것 같아 보여서요.
말해주기 싫으심 안 하셔도 돼요. 초를 켜는 마음으로 사람들의 안녕과 평안을 빌어. 초를 켜는 마음은 어떤 거예요? 기도를 할 때 초를 켜잖아. 초가 자신을 태워 환히 밝히듯이, 아니, 초가 자신을 태워 환히 밝히듯 해가 지며 하늘을 환히 밝히는 순간에 세탁소를 거쳐간 이들의 안녕을 빌어주는 거지. 마음 세탁소를 운영하기 이전에도 나는 사람들에게 위로차를 건네며 마음의 얼룩을 희미하게 만들어줬거든. 아, 세탁소 운영하신 지 오래되셨구나. 오래오래 되었지. 사람은 누군가 딱 한 명만 자신을 믿어주고 응원해주면 살 수 있는 것 같아. 한 명만요? 진정으로 믿어주는 한 명. 그 한 명을 만나기가 어렵잖아. 그래서 나는 그 한 명이 되어주고 싶어. 누군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안녕을 빌어주면 더 살아갈 힘이 나지 않을까 싶어서. 지은의 말을 들으며 세 사람은 동시에 초를 켜는 마음에 대해 생각한다. 초 대신 지는 해의 빛을 바라보며 누군가의 안녕과 평화를 빌어주는 마음에 대해서도 생각한다. 그러고 보니 세탁비 대신 받은 친절을 어느 날 대가 없이 누군가에게 돌려주라 했던 사장님이다. 대체 무슨 사연으로 우리 동네에 온 것인지. 여기까지입니다. 아, 이렇게 중간 이렇게 하셨네요. 그죠? 네, 예. 뒤에 스토리가 네. 조금 그래. 좋으세요. 한 5분쯤 되는 것 같으세요. 이 부분만? 네. 네. 그래서 지금 조금 편차가 있으세요. 어떤 분은 2분, 3분, 4분, 5분, 6분까지 이렇게 있으셔가지고 이 부분을 우리가 잘 조정해서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 여유 있고 선생님, 선진쌤 잘 들리고 참 좋거든요. 그런데 약간 이제 아쉬운 몇 군데만 말씀드리면 지금 전반적으로 다른 선생님들도 뭐 느낌이나 이런 부분은 다 좋으신데 어디에 강조를 하느냐, 강세가 어디에 가느냐에 따라서 자연스럽고 조금 튀고 이런 부분들의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선진쌤도 그런 부분이 몇 군데 있는데요. 위쪽에 보면 이건 좀 발음이 잘 안 들렸던, 처음엔 잘 가셨다가 즐거우면 불안하다 이런 데가 있나요? 아, 네. 그래서 그러면 즐거우면 즐거우면이 조금만 더 선명하게 즐거우면 불안하다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 아래로 좀 내려오시면 내 마음에 남아, 내 마음에 남아, 그러니까 내 마음에 남아, 내 마음에 남아, 이렇게 연결인데 제가 듣기에 선생님이 내 마음에 남아 이렇게 해서 마음이 탁 올라가셨거든요. 그래서 생각해 봤어요. 내 마음에 남아. 아, 그럴 수도 있겠지. 여기 마음이라는 게 좀 더 강조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내 마음에 남아, 내 마음에 남아. 그래서 그때는 어디에 강조하느냐에 따라서 내 북내레이터 읽는 사람이 조금 더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그 차이를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 이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래서 그거는 선생님이 하신 대로 내 마음 하셔도 좋으세요. 근데 그 차이가 약간 있어요. 내 마음. 그런 거 뭐 별거 아닐 수 있지만 그래도 한번 그 차이가 어떤 걸지 한번 음미해 보시면서 이렇게 저렇게 해보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왜 궁금해 그게? 그거 되게 좋았어요. 왜 궁금해 그게? 그거 되게 자연스러웠어요. 엄청. 근데 아주 조금만 왜 궁금해 그게? 왜가 아주 살짝만 강조되면 훨씬 아주 명료하겠다 이 생각이 들었고요. 일단 뭐뭐해 보여서요가 있어요.
뭐뭐해 보여서요. 곧 바로 다음 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뭐뭐뭐해 보여서요. 그게 뭐뭐해 보여서요. 이게 자연스럽게 느껴질 것 같은데 뭐뭐해 보여서요 해서 보여서요가 조금 강조되게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그냥 연결 안 강조되시는 게 좋겠고요. 그 다음 좀 더 내려오시면 뭐뭐뭐의 평안을 빌어가 있는데 그 앞에 평안을 빌어 앞이 좀 잘 안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뭘까 생각이 들어서 제가 동그라미 땡땡땡 해놨어요. 초를 켜는 마음에 뭐 대해 그 전인 것 같아요. 그래서 평안을 빌어. 네. 초를 켜는 마음으로 사람들의 안녕과 평안을 빌어. 초를 켜는 마음으로 사람들의 안녕과 평안을 빌어. 네, 안녕과 평안 둘 다 목적어 네. 안녕과 평안을 빌어 이러셨는데 아까 들리기에는 평안이 되게 세게 들리더라고요. 안녕과 네네. 평안을 빌어 이렇게 들려가지고 뭔가가 확 나오는 느낌이어서 그리고 초를 켜는 마음 할 때도 선생님 초를 네. 켜는 마음이 또 강하게 들리더라고요. 예, 초를 켜는 아, 그래서 그 문장 한 번만 다시 해주시겠어요? 초를 켜는 마음으로 사람들의 안녕과 평안을 빌어. 지금 되게 좋으세요. 예, 초를 네. 켜는 마음으로 사람들의 안녕과 평안을 빌어. 이렇게 해서 마음 평안이 탁 세게 들려서 말씀드렸는데 지금은 굉장히 자연스럽게 잘해 주셨고요. 그 아래 마지막으로 하나 더 빛을 바라보며 이런 데가 있는 것 같아요. 빛을 바라보며. 네. 초 대신 지는 해의 빛을 바라보며 네. 누군가의 안녕과 평화를 빌어주는 마음에 대해서도 생각한다. 그쵸. 누군가의 안녕과 평안을 빌어주는 마음에 대해서도 생각한다. 지금 하셨을 때도 마음이 좀 센 것 같아요. 제가 듣기에는. 그 마지막 마음이. 예. 네네. 그래서 평안과 안녕을 빌어주는 마음에 대해서 부드럽게 마음에 대해서 생각한다. 네. 그리고 이제 빛을 바라보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때 좀 바라본다라는 부분이 이렇게 뭐 그윽한 건 아니지만 이렇게 바라보다 이런 느낌인데 조금 세게 들렸어요. 빛을 바라보며 이렇게. 그래서 그 좀 더 부드럽게 바라보는 느낌으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잘하셨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명숙쌤. 네. 지금 순일쌤 들어오셨는데 어떻게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네, 할 수 있습니다. 네, 지금 그러면 정말 네. 자, 순일쌤 부탁드립니다. 어, 저는 한번 줄여봤는데 시간이 약간 좀 이게 한 A4 용지로 한 2장 정도가 되는데 지금 제가 혼자서 한번 읽어봤더니 한 8분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오늘 읽어보고 네네. 좀 더 줄여보려고. 네. 네, 선생님, 그럼 뭐 길다고 해서 막 빠르게 가시지는 당연히 않으시겠지만 그냥 네네. 선생님 호흡으로 가시고요. 네. 시간은 제가 한번 이렇게 한번 볼게요. 자, 네, 명숙쌤 그럼 다시 한 번만 소개 부탁드리고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정말 우리 아나운서죠? 네. 네. 순일쌤 부탁드립니다. 네. 잘 살고 싶었다. 잘 산다는 게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그저 남들처럼 평범하게 살고 싶었다. 하지만 남들처럼 평범이라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어린 연자는 일찌감치 알아버렸다. 동생들이 태어나는 것을 보며 언제나 반에서 1등을 하던 연자는 이미 알고 있었다. 아무리 1등을 해도 대학에 갈 수 없다는 것을. 연자가 성인이 되는 순간부터 5명의 동생들을 부양하는 일을 부모가 자신의 몫으로 돌릴 것을 알고 있었다. 알고 있지만 공부라도 하지 않으면, 집중하지 않으면 지긋지긋한 집을 견딜 수 없을 것 같아 공부를 했을 뿐이다. 연자는 방으로 들어와 둘째 동생과 셋째 동생을 지나쳐 짐을 싸기 시작했다. 말없이 단촐한 가방을 꾸려 그 길로 집을 나와 공단으로 왔다. 먼저 취직해 있던 옆집 언니 정순의 소개로 두부 공장의 생산 라인에 들어갔다. 딱 1년만 일해서 돈을 모아 대학에 갈 거다. 딱 1년. 착하고 힘없는 어머니와 일용직으로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아버지는 평생 가난했다.
1년에 딱 한 번 크리스마스 날 외식을 했는데 가는 곳은 매번 중국집이었다. 자장면 7그릇에 공깃밥을 추가해 먹었다. 늘 모자라게 시킬 수밖에 없던 현실. 한창 커가는 동생들은 배가 고파 그릇을 혀로 핥으며 무섭게 먹는다. 그 모습을 보던 연자는 자신의 그릇을 동생들에게 밀어주고 단무지를 씹어 먹었다. 지긋지긋한 가난. 그 가난이 진득하게 배어있는 집이 지겨워 현실에서 도망쳤다. 더 나은 현실이 있을 거라는 안일한 생각은 희망이란 단어까지 품게 했다. 공장에서 일한 돈을 모아 대학에 가고 취직을 하고 평범한 남자와 결혼을 하고 아이는 딱 한 명만 키울 거다. 작은 아파트에서 살며 가끔 여행도 다니고 자장면은 가족 수대로 시키고 탕수육도 시켜야지. 평범하게 살고 싶다. 연자의 꿈은 단지 그것이었다.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남들처럼 평범하게 사는 것. 20명 남짓한 직원들이 중국집에서 점심을 먹는다. 작업반장은 가끔 이렇게 회사 돈으로 호의를 부린다. 멀끔하니 도련님처럼 귀튼하게 생긴 남자가 왜 공장에서 작업반장을 하는지 연자는 가끔 궁금했다. 작업반장과 쉬는 날마다 영화를 보고 자장면과 탕수육을 먹던 연자는 어느 날 임신을 한 사실을 알고 공장 앞에 단칸방을 얻었다. 작업반장은 어머니 병간호를 핑계로 일주일에 사나흘은 본가에서 자고 온 다음에 집을 비웠다. 문득문득 스쳐 지나가는 불안감과 어딘지 석연치 않은 느낌이 있었지만 묻지 못했다. 어머니가 아프시니 아이를 출산하면 혼인신고를 하고 결혼식을 하자고 했다. 하지만 가정이 있는 남자라니 말도 안 된다. 그럼 내 뱃속의 아이는? 우리 아이는? 마음의 겨울을 지날 때 우리가 견딜 수 있는 이유는 이 계절이 지나갈 거라는 희망이 있기 때문이다. 희망. 그것은 사람을 살게도 하고 죽게도 한다. 마음에 봄이 오고 때론 여름으로 불타고 그 뒤엔 서늘한 가을도 올 것이라는 희망이 사람을 살게 한다. 희망마저 없다면 우리는 이 삶을 어떻게 견뎌낼까? 재아를 낳은 뒤로 한 달에 한 번, 2달에 한 번 오던 남자는 결국 아예 짐을 싸서 돌아섰다. 4살짜리 재아가 바지가랑이에 매달려도 남자는 가버렸다. 연자는 입술을 꽉 깨물고 그를 붙잡지 않았다. 연자는 살기 위해 닥치는 대로 일을 했다. 식당 참모, 남의 집 가사 도우미, 공장 생산직 등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무엇이든 하며 살던 어느 날 연자가 일하는 식당에 정순이 찾아왔다. 공장을 그만두고 미용학원을 다녀 미용실에 취직했다가 이 마을에 미용실을 차린 정수는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살고 있었다. 미용실을 해서 번 돈으로 작은 집을 샀고 재하와 연자에게 밥상을 주었다. 연자는 식당 참모로 일하며 정순의 집 살림을 해주었다. 연자는 야무진 솜씨로 적은 재료로도 맛있는 걸 만들어냈다. 따뜻한 집에서 따뜻한 밥을 해먹으며 따뜻한 밥을 같이 먹으며 재하를 함께 키워냈다. 정순과 함께 살며 재하도 살이 오르기 시작했다. 정순이 말기암으로 세상을 떠나던 날 연자도 같이 따라가고 싶었다. 하지만 재하가 있어서 연자는 살아야 했다. 뜨끈하고 작은 핏덩이 재하를 처음 안던 날 연자는 스스로 죽을 자유 따윈 없어졌음을 알았다. 그리고 산다는 것에 지나친 의미를 부여할 여유 따윈 없었다. 태어났으니 사는 것이고 살아있으니 살았다. 그리고 아직도 살아있다. 어떻게 그 시간이 지나갔는지 모르겠다. 다 지난 일이지만 떠올리면 어제처럼 생생하다. 재하가 대학을 가며 그쪽 동네로 따라 이사를 나갔더니 영화가 하고 싶다고 다른 대학에 입학하고 싶다고 했다. 대학에 들어간 후 재하는 혼자 살아보고 싶다며 엄마와 따로 살기를 원했다. 그리고 이리저리 옮겨 다니다 결국 이 바닷가 마을로 와서 살고 있다. 돌아보면 재하도 연자도 이 동네에서 가장 편안하고 행복했다.
연자는 세탁소 문을 향해 걸어간다. 연자의 발걸음 옆으로 빨간 꽃바람에 길을 터준다. 발끝에서 맴도는 꽃을 보며 연자는 눈을 동그랗게 뜬다. 연자를 감싸고 맴도는 꽃길이 어서 걸으라고 재촉하듯 연자의 발끝에서 원을 그리며 뱅글뱅글 맴돈다. 태어나서 처음 보는 예쁜 꽃길. 연자는 그 길을 따라 세탁소의 문을 연다. 문을 여는 순간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이 지은이 문을 열며 연자를 반긴다. 꽃잎은 두 여자 주변을 다시 동그랗게 맴돈다. 건물 뒤편에서 연자가 꽃을 보며 기뻐하는 모습을 몰래 바라보던 재하의 곁에도 동그랗게 꽃잎이 맴돈다. 재하의 곁을 맴돌던 꽃잎은 층층이 꽃잎을 쌓으며 다시 날아간다. 꽃잎이 세탁소 안으로 빨려 들어가는 모습을 보고 나서야 재하는 뒤를 돌아 바닷가를 향해 걷는다. 바다의 품에 풍덩 뛰어들어야지. 바다의 품에 안겨야지. 바다는 많은 이야기를 품고 있다. 사람들의 비밀을 가슴에 안고 파도로 소멸시킨다. 그래서 바다는 깊고 깊다. 끝이야. 네. 깊고 깊다. 좋으시네요. 자, 7분 한 50초쯤 나온 것 같아요. 네, 좀 길긴 긴데 길게 느껴지지를 않네요. 그쵸? 소리가 안 들립니다. 혼자 열심히 얘기하고 있었네요. 자, 7분 한 50초쯤 되고요. 이렇게 길게 느껴지지는 않아요. 이렇게 내용이 굉장히 잘 들어오고요. 어떻게 줄이셔야 될까요? 좋아요, 선생님. 특히 굉장히 좋았던 부분이 어디냐면, 태어나서 처음 보는 뭐 예쁜 꽃길인가, 그 전에 그 포즈, 딱 쉬는 그 타이밍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예, 그게 참 좋게 들렸고요. 늘 모자라게 시킬 수밖에 없는 현실. 처음 쭉 다 좋으셨고, 늘 모자라게 시킬 수밖에 없는 현실. 거기에서 뭔가 늘 모자라게 시킬 수밖에, 이렇게 제가 들렸던 것 같아서, 늘 모자라게 시키다. 그래서 모자라게가 조금 더 강조되면서 시키는 게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게 더 좋으시겠고요. 어느 날 임신을 한 사실을 알고 할 때 어느 날하고 조금만 쉬어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연자가 일하는 식당에 정순이 찾아왔다 할 때 정순이 전에도 조금만 쉬어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태어나서 그거 전에 쉬시는 건 좋았고, 그다음에 뭐 한 다음에 다시 날아간다. 그런 다음에 뭐 한다. 이렇게 할 때 날아가는 느낌 좋으셨는데 조금만 더 꽃잎이 날아가는 그게 이제 음성으로 형상화라고 할까요? 좀 그려지는 그 느낌이 날아갈 때 한 번 더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잘하셨습니다. 명숙쌤. 네. 자, 그러면 우리 수고하셨고요. 작가 선생님, 우리 창희쌤, 네, 부탁드릴게요. 네. 세탁소 불이 꺼질 때까지 기다려주는 마음. 인적 없는 밤에. 선생님 잠깐만요. 창희쌤, 네. 몇 페이지인지 한번 알려주시겠어요? 네. 네, 180페이지고요. 네. 좋습니다. 네. 자, 편안하게. 7부분까지 생각해서 조금 요거는 짧게 했어요. 네네. 네. 좋습니다. 편안하게 시작해 주세요. 네. 세탁소 불이 꺼질 때까지 기다려주는 마음. 인적 없는 밤에 꾸벅꾸벅 앉아 졸면서까지 기다려주는 그 마음이 처음에는 이해되지 않았지만 여러 계절을 함께 보내며 요즘은 분식집 불볕에 묘한 안도감이 든다. 가끔 사장이 병원에 가느라 분식집 불이 일찍 꺼진 날이면 지은의 발걸음도 덩달아 힘이 없다. 사람이란 참 묘한 존재다. 서로에게 적당히 거리를 둬야 하지만 적당히 곁에 있어야만 살 수 있는 것인가. 지은을 배웅하며
사장은 하루도 끝이 났다. 닫힌 유리문 밖으로 지은이 걸어가는 뒷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본다. 당장 부스러져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마르고 힘이 없던 지은이 조금씩 생기를 되찾아가고 있다. 지은은 우리 분식 사장이 매일 2줄씩 건네는 김밥에 매일 다른 재료가 들어가 있는지도 모른다지만 버리지 않고 꼬박꼬박 먹는 것 같다. 그러면 됐다. 그러고 보니 사장의 곁에 아직 꽃잎들이 세탁소로 가지 않고 남아있다. 빨간 꽃잎들이 사람처럼 서 있는 모습을 보고 꽃잎을 하나를 툭 치며 사장이 웃는다. 꽃들아, 걱정 마라. 모든 일에는 때가 있어. 곧 좋은 일이 생길 거야. 그리고 믿으면 그리 된다. 그러니까 너희들도 너희들 자리로 이제 가. 사장의 말에 꽃잎들은 뱅글뱅글 돌며 사라진다. 서로가 서로를 염려하는 온기로 가득 찬 이 밤은 잠도 순하다. 골목을 환히 밝히는 은은한 달빛도 미소 짓는 밤이다. 이런 밤에는 해가 비추지 않아도 낮보다 환하게 따뜻하다. 어둠 속에 있다고 꼭 어둠이 아니고 빛 속에 있다고 꼭 빛이 아니다. 어둠 속에 있어도 빛나는 게 있고 빛 속에 있어도 어두운 게 있다. 오늘은 순한 밤이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2분 30초. 되게 짧으세요. 아까 은정쌤도 짧으셨는데 창희쌤도 비슷하게 좀 짧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시 부분을 조금 더 하신다고 하셔서 네. 그렇게 톤 속도 다 좋으신데요. 그 조금 더 약간 뭐라 그럴까요? 좀 이렇게 잘 들리게 약간만 더 가까이 쓰셔야 되나? 그래서 멀지는 않은데 그래도 살짝 먼 느낌? 그게 있어요, 선생님. 그래서 조금만 가까이 하셔서 이 상태 유지하시면 좋겠고요. 이제 그러면서 발음도 명확하기는 하신데 그 처음에는 이해되지 않았지만 할 때 그 처음에는 이해되지 않았지만 해서 이해가 이렇게 발음이 조금 더 컸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해를 좀 더 네. 선명하게 해주시고 그 밑에 네. 보면 불볕에 불볕에 뭐 이게 있어요. 그렇죠? 네, 그거를 네. 발음을 불볕에 태로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사람이란 참 묘한 존재다. 그거를 조금 마음으로 느끼시면서 사람이란 네. 참 묘한 존재다. 이제 그거보다 사람이란 참 묘한 거, 참 묘한 존재다. 그걸 약간만 그걸 이제 그 묘한의 그 뉘앙스가 좀 살아나게 해주시면 좋고요. 다른데 다 좋으셨어요. 그리고 시간의 하루도 끝이 났다. 사장의 하루도 끝이 났다. 뭐 이게 있나요? 네. 사장이에요. 사장의 하루도 끝이 났다. 네네. 그럼 사장의 하루도 잘 들리시게 해주시면 되고, 네. 그 다음에 보면 뭐 다른 재료가 들어가 있는지 김밥에 뭐 2줄을 뭐 이런 데가 있는데 고기가 조금 끊어 있는 부분을 약간 신경 써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들리긴 다 잘 들리는데 너무 다 들리게 하나하나가 이렇게 떨어져 있는 느낌이어서 그거를 한두 번만 연습해 보시면 아마도 이렇게 의미를 묶어서 하시고 좀 끊으시고 이렇게 가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뭐 하며 툭 치며 사장이 뭐라고 했는데 그 뒤에가 잘 안 들렸어요. 선생님 그게 뭐예요? 툭 치며 다음에? 네. 꽃잎 하나를 톡 치며 사장이 웃는다. 웃는 거예요? 스마일? 네. 웃는다. 그거구나. 툭 치며 사장이 웃는다. 예, 그렇게 그 웃는 느낌이 살짝 같이 주시고 이 밤은 잠도 순하다. 맞죠? 순하다. 네. 네네. 그거 순하게 잘해주셨고 이제 마지막 관건 딱 하나인데요. 네. 선생님 저랑 같이 연습해야 돼. 빛. 그냥 빛. 우리 왜 머리 빗는 빛. 그때도 빛이라고 했는데. 빛. 근데 이게 엄청 많이 또 읽었어요. 그쵸? 근데 이게 많이 나와가지고 선생님이 만약 요 부분이 좀 어려우시면 이 텍스트를 바꿔야 될까 이 생각이 살짝 들기도 해요. 왜냐면
예, 네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그래서 한다고 연필로 표시는 해놓고는 읽을 때 생각을 못 하고 있고 맞아요. 아까 발음하면서 제 스스로가 혀가 약간 꼬이는 게 살짝 예, 느껴져가지고 예. 네, 더 연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다른 데 다 괜찮으세요. 근데 요거 그 빛이라는 느낌이 아마 선생님이 빛이 되시는데 약간 습관처럼 네. 경음화가 되는 것 같아서 요 부분이 한번 해보시고 다음 주에 우리 한번 해보고 리허설 해보시고 그게 이제 약간 습관돼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또 한번 같이 얘기 나눠볼게요, 선생님. 네. 전반적인 네. 느낌은 좋습니다. 잘하셨습니다. 네, 명숙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러면 네, 우리 총무 미아쌤 부탁드릴게요. 저는 이북이어가지고 페이지는 모르겠고 뒤쪽에서 마지막 다 끝난 부분에서 앞쪽 몇 페이지 같거든요. 놀란 지은에게 차분히 웃어 보이며 혜인이 손바닥으로 오른쪽을 가리킨다. 하얀 벽 앞에는 혜인이 오랫동안 메고 다니던 카메라가 플라스틱 네모 박스 위에 올려져 있다. 그 옆에는 포토 프린터가 놓여 있고 결정적 순간이라는 제목이 적혀 있다. 전시장에서 즉석으로 관람객들에게 사진을 찍어주는 행위 자체를 작품으로 만든 것이다. 얼떨떨한 지은의 양쪽 어깨를 혜인이 부드럽게 감싸고 벽 앞에 의자로 안내한다. 의자에 앉은 지은이 작품의 제목을 읽으며 생각에 잠긴다. 결정적 순간을 찍기 위해 평생을 찍었는데 매일이 결정적 순간이었다. 앙리 카르티에 브레송이 말했죠. 맞아요. 그 말을 그대로 제목으로 붙여봤어요. 오늘은 참 좋은 날이네요. 이 작품 구상할 때 지은 씨를 제일 먼저 찍고 싶었거든요. 와줘서 고마워요. 박스 위에 올려진 카메라를 들고 초점을 조절하며 혜인이 수줍게 웃는다. 의자에 앉은 지은의 얼굴에도 혜인의 웃음을 닮은 미소가 번진다. 미소는 좋은 기분으로 이어진다. 사진 한 장 찍어드려도 될까요? 그래요, 찍어주세요. 잠시 눈을 감고 지은 씨가 가장 행복했던 순간을 떠올려 봐요. 혜인의 말에 지은은 눈을 감는다.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 언제였던가? 뭔가 특별한 순간이 행복일 것이라 생각했다. 실수를 만회하고 돌려놓아야지만 행복할 것이라 생각했다. 자격이 없으니 행복하지 않으리라 결심하기도 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의 모든 순간은 소중함이고 사랑이었다. 후회로 가득 찼던 어제도, 나를 사랑하는 법을 깨달은 오늘도, 어쩌면 늙어갈지도 모를 내일도, 아니 어쩌면 마법을 풀지 못하고 다시 태어난다 해도 그 모든 삶은 나의 선택이었으므로 행복일 것이다. 뭉클하다. 심장에 손을 대어 따뜻한 온기를 느낀다. 네, 이상입니다. 네. 2분 50초. 네. 좀 차이가 있으셔서 그 부분 함께 의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2분 30초, 2분 50초, 혹은 또 5분, 뭐 6분 이렇게까지 좀 차이가 있으시기 때문에 그건 의논해 보시면 좋겠고, 미아쌤 좋으세요. 다 좋고요. 처음 한 조금 지나가서 네모 박스 위에 그거가 찾으셨나요? 네모 박스 위에. 예. 그러니까 발음이 너무 정확해요. 그래서 네모 박스 위에 막 이렇게 들려가지고 좀만 자연스럽게 그냥 네모 박스 위에 잘 연결이 되면서 부드러웠으면 좋겠습니다. 그 정도밖에 없었고요. 다 잘하셨고, 그 마지막 쪽에 보면 뭉클하다 있잖아요. 그 뭉클하다 전에 좀만 포즈를 더 주시면
훨씬 2배가 더 뭉클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네, 이제 우리 다 잘하셨어요. 다 하셨고 지금 이제 이렇게 분수가 좀 아니, 안 한 분 남았어요. 선아쌤이 안 하셨구나. 네. 어머, 쏘리예요. 마지막을 선아쌤이 장식해야 돼요. 자, 우리 선아쌤 마지막 장식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네. 마음 세탁소를 운영하며 지은이 깨달은 사실은 오늘이야말로 가장 특별한 선물이라는 것이다. 아무리 후회해도 어제는 지나가 버렸고 내일은 아직 오지 않은 먼 미래이니 오늘을 살아야 한다. 우리 모두가 공평하게 받은 마법 같은 선물이 바로 오늘 하루다. 연희재야, 내가 비밀 하나 알려줄까? 우와, 비밀이요? 어떤 비밀이요? 잠깐만요. 몰래 듣는 사람 없나 살펴보고 들을게요. 근데 이건 소문 나도 되는 비밀이야. 에이, 그런 비밀이 아니죠, 시시하게. 안 들을 거야? 아니요, 들어야죠. 뭔데요? 있지, 너희들도 나처럼 특별한 능력이 있어. 정말요? 응, 바로 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능력이야. 연희와 재아는 동시에 서로를 바라본다. 그리고 다시 지은의 입을 응시하며 다음 말을 기다린다. 지은은 검고 긴 머리를 쓸어 올리고 해사하게 웃으며 둘의 어깨에 손을 올린다. 내가 가고 있는 이 길이 맞는 길이고 내 선택이 옳은 것이라 잘 될 것이라 믿는다면 결국 그렇게 될 거야. 말하는 대로 믿는 대로 마음이 시키는 대로 살아가는 능력이 이미 내 안에 있어. 그냥 의심하지 말고 자신을 믿어봐. 충분히 해낼 수 있다고 믿어봐. 올린 손에 힘을 주어 둘의 어깨를 2번 토닥이며 지은 말을 잇는다. 그리고 기억해. 신은 인간에게 최고의 선물을 시련이라는 포장지로 싸준대. 오늘 힘든 일이 있었다면 그건 선물 받을 준비를 하고 있는 거야. 엄청난 선물의 포장지를 벗기는 중일 수도 있는 거지. 말을 마친 지은은 골몰이 생각에 잠긴 2 사람을 뒤로하고 천천히 옥상으로 향한 계단을 오른다. 옥상 한가운데 놓아둔 의자에 비스듬히 눕듯 앉아 햇살을 가만히 바라본다. 꽃잎을 하늘에게 올려보내기엔 너무 한낮이다. 눈을 감고 평온한 미소를 띠며 세상 가장 편안한 얼굴로 내리쬐는 햇살을 느낀다. 뜨겁지만 뜨겁지 않다. 내가 세상에 온 이유를 알았으니까. 이제라도 자연스럽게 나이 들어갈 수 있는 오늘이 아름답다. 낮잠 자기 딱 좋은 날씨네. 끝입니다. 무서운 속도로 마구 또 낭독의 맛을 알아가고 계시는 우리 선아쌤. 너무 잘하셨고 이 발음도 아주 정확하셨고요. 네, 좋으세요. 선생님이 사라지셨어요. 제가 사라졌어요? 네? 제가 사라졌어요? 저 있는데? 네, 화면이 깜깜해졌어요. 그래요? 지금은요? 지금은요? 소리는 들려요? 네? 소리는 들려요? 지금은 잘 보이세요. 그래요? 저는 계속 잘 보였는데. 근데 뭔가 슬로우한 느낌으로 그래요? 나오시는데요. 인터넷이 트래킹에 걸린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래요? 지금 괜찮아요? 소리도 좀 들려요. 늘어져서 들려요. 어머, 어떻게 해야 돼? 늘어졌어요. 네, 엄청 슬로우하게. 어머, 어떻게 해야 되죠? 이상하네. 무슨 일? 지금도 그래요? 제가 뭘 만져볼까? 어머? 이게 왜 이래? 들어오신 것 같은데 대접하신 것 같은데. 지금은요? 선생님? 지금은요?
여기요. 계속 그러는데 인터넷이 잠시 쉬었다 들어야 되나요? 여기요. 어떻게 된 일이죠? 안 들려요? 이게 어떻게 해? 소리가 내려지듯이 나옵니다. 여보세요. 그럼 여기 이걸로 한번 모바일 핫스팟으로 해볼까? 네. 여보세요. 네, 화면 나와요. 잘 들리세요? 제가 지금 네. 뭐가 이제 들려요. 예, 뭔가가 불안한 것 같아서 제가 이제 핫스팟으로 모바일 핫스팟으로 한번 연결을 해봤어요. 갑자기 왜 그러죠? 저는 계속 잘 들리고 있는데 선생님 뭐 까매요 안 들려요 막 이러셔가지고 네. 자 그럼 일단 지금은 잘 들리시는 거죠? 네네. 자 선아쌤 잘 하셨고요. 네. 그 선물 받을 준비를 하고 있는 거야 라는 문장이 하나 있어요. 한 중간쯤 되는 것 같아요. 거기서 선물 받을 준비를 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제가 들릴 때는 선물 받을 준비를 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들렸거든요. 그래서 하고가 말고 목적어인 준비를 선물 받을 준비를 하고 있는 거야 하고 있는을 같이 연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일단 선생님들 다 한 번씩 메리골드는 해보셨어요. 그리고 이제 2부에서는 시가 있는 아침을 할 건데요. 시가 있는 지금 아까 선생님들이 각각 다 몇 분이신지 아실 거예요. 그쵸? 그래서 그걸 좀 줄이실 분은 줄이시겠지만 한 2배 이상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2분 30초에서 3분 혹은 5분에서 6분 이렇게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잘 감안하셔서 근데요 저희가 다 참석한다고 했을 때 12분이시거든요. 그렇게 되면 5분씩을 하면 1시간이에요. 그러면 한 6분 정도씩 정도 해도 괜찮을 것 같긴 하거든요. 저희는 낭독극을 안 할게요. 왜냐면 책이 2권이니까. 그래서 한 6분 정도 개인적으로 하시면 72분이니까 1시간 한 10분 정도, 그리고 중간에 잠깐 소개하시고 하면 그 정도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딱 5분이다, 6분이다 이거보다는 5, 6분 정도, 이 정도 하시면 적당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잠깐 쉬고 우리 신체 훈련을 잠깐 할 수도 있고요. 신체 훈련을 하고 쉴 수도 있어요. 자, 지금부터 네, 굉장히 중요한 투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1번. 1번은 쉬고 훈련하고 이제 2부 간다. 네, 훈련은 한 짧으면 5분에서 10분 사이. 네. 1번은 일단 먼저 쉰다. 자, 2번은 하고 쉰다. 네, 신체 훈련 하고 쉰다. 자, 1번과 2번 잠깐 생각하시고 자, 올려주세요. 1번, 2번 손을 올려주세요. 저걸로 하겠습니다. 1번이 쉬고 하는 거죠. 잠깐 우리 일단 쉽시다. 자, 쉬실 때요. 잠깐만. 쉴 때 그냥 쉬지 마시고 쉬지 마시고 뭘 하실 거예요. 틀림없이 뭘 드실 수도 있고 아니면 잠깐 그냥 이렇게 늘어지실 수도 있고 잠깐 걸으시면서 부엌 일을 하실 수도 있고 다양하게 하실 텐데 지금 미아쌤처럼 뭔가를 내 몸을 좀 어쨌든 신체를 계속 움직이실 거거든요. 움직이면서 내 몸이 지금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조금만 관찰해 보세요. 그렇다고 내가 이렇게 움직여야지라고 의도를 갖고 하지 마시고 물론 의도를 갖고 할 때도 있습니다만 자연스럽게 너무 빨리 움직이지 마시고 선생님 그러다가 여기 삐끗하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네 천천히 내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내가 이렇게 지금 움직이고 있구나. 내 눈이 내가 여기를 쳐다보고 있구나. 이거 잠깐 생각하시면서 10분 쉬실게요. 자, 그거 잠깐 나눠보겠습니다. 자, 9시 27분, 37분에 2부에서 바로 신체 워밍업 들어가겠습니다. 자, 2부에서 뵐게요.